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지혜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시대라 배달 많이 시키시죠. 배달하시는 분들도 참 고생이 많은데 오늘 주제는 배달 기사의 순환 시대입니다. 함께 보시죠. 아파트에서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애한테 하는 말이 너도 말을 안 들면 이 아저씨처럼 평생 배달 일을 할 수 있어. 한강에 가서 몇 번을 운 적도 있어요. 그냥 혼자. 첫 번째 사건은요. 황당 배달 갑질 사건인데 함께 보시죠. 못 배워서 배달이라는 사건입니다. 함께 보시죠. 어떤 사건일까요? 지난 1일 서울 동작구의 한 어학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배달 대행 업체 커피 주문 주소를 잘못 기재해서 오배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달원이 당연히 주소를 잘못 적어줘서 다시 배달해야 되니까 추가 배송비 3,000원 좀 주실 수 있느냐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어학원 직원은요, 바쁘다. 아니면 10분 이상 3,000원 결제를 지체했다. 이후에 전화를 해서 폭언을 했다라는 의혹인데요. 자, 이 사건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직원과 배달 대행 업체 측 간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부터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렇게 지금 하자도 그래요. 야, 네가 그냥 공부 잘했고 다 했으면 네가 배달을 하느냐? 지금? 배달업체 사장 먹고 있지? 지금 비하하시는 건가요? 맞잖아요. 본인들이 공부 잘했어봐요. 안 하죠, 그렇게. 태권 해봐서 많은 거잖아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10,000원이 나오고 20,000원이 나오고 30,000원이 나와요. 오히려 고생한 건 기사들이 고생했는데 왜 그쪽이 지금 그러시는 무슨 건지 기사들이 이해가 뭘 못하겠네. 고생해요. 그냥 오토바이 타고 부릉부릉하면서 놀면서 무인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다니잖아요, 본인들. 그거 모를 줄 알아요? 지금 말이 너무 지나쳐요. 에? 맞잖아요. 본인 편하게 들어가서 오토바이 타다 그냥 배달해가지고 3,800원 더 벌고 돈이 없으니까 하겠죠. 공부는 하겠어요? 아니, 주소를 잘못 적어서 다시 배달해 줄 테니까 3,000원 내라는 말이 그렇게 기분 나빴던 걸까요? 못 배워서, 공부를 못해서, 오토바이 타고 신나게 놀면서, 문신하면서, 음악 들으면서 돈 없으니까 배달기사겠죠. 무지막지한 발언들이 나왔군요. 직원 A씨 자신의 과실로 인해서 벌어진 일을 배달원 B씨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업무와 무관한 인격 모독과 멸시를 자행하고 있는데 사실 배달원들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외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리고 배달원은 공부를 못한다. 이것도 직원 A씨의 개인적인 편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은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이유에서건 인격 모독을 당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도 모든 부분에서 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권세가 높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말은 내가 갑질을 행하면 나도 누군가로부터 갑질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자존심을 상해할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 해당 배달원 저희들이 만나봤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단은 사람이잖아요. 내일 기분이 많이 상했다는 말이 공부를 못해서 이제 배달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약간 비하하는 발언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장기화가 되고 있는 와중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본업으로 배달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그쪽 사정이 안 좋아져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는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죠, 저도. 제가 막 이분한테 막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사과 한마디만 조금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자, 3,000원 결제비 요청했다가 많은 일들을 당했는데 상당히 차분하게 또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초 어학원 강사로 알려졌던 직원 A씨의 정체 알고 봤더니 학원생들의 승하차 안전지도를 하는 셔틀버스 도우미다. 한 달 정도 근무했고 지난 2일 퇴사를 했다. 학원 본사가 사과문까지 냈습니다. 가맹점과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 자, 학원에서 얼마 일하지 않은 셔틀 도우미 직원의 갑질 논란에 학원도 피해가 좀 클 것 같아요. 박성민 변호사님. 예. 이 셔틀 도우미가 배달 기사에게 사과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사건 당시에 두 사람이 직접 전화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서로의 연락처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학원이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명에 해명을 거듭하고 있는데 학원 측은 셔틀 도우미가 배달 기사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고 있는 엄청난 고통에 대해서 셔틀 도우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사태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 지켜보겠고요. 두 번째 갑질 사건도 함께 보시죠. 변호사라 괜찮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지난 17일 용인 수지에서 술 배달은 성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거절했다. 국밥 2그릇에 소주 2병을 직접 배달한 국밥집을 운영하는 A씨. 배를 눌렀는데 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술이 있어서 어른을 확인해야 한단다. 그러니까 전화로라도 확인하겠다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술을 시킨 배달 주문 아기 목욕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해서 못 나간다. 단골이다. 변호사 집이니까 괜찮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박선배 변호사님. 네. 아니 이거 무슨 사건입니까? 술 배달하려면 어른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변호사 집이라 괜찮다. 배달 앱으로 주류를 주문할 경우에 직접 주류를 전달 시 배달 기사는 대면에서 성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심할 경우 사업자는 영업소 폐쇄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결국 행정 처분을 받는 측은 사업주인데 고객이 변호사이든 누구든 온전히 책임을 져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취지의 항변 사업주나 배달기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로라도 성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아니 저게 정석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공개된 문자도 논란입니다. 여기서 이 고객이 또 한 번 변호사의 집을 운운합니다. 자, 문자로도 설전이 이어졌어요. 배달 주문 손님 아내 변호사 집이고 너 CCTV 다 찍혔어. 문 열자마자 내려간 거. 자, 그러자 배달기사 변호사 있으셔서 법은 살짝 피해가도 되나 본데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라는 남편도 문자로 과세합니다. 남편이 막 나가는 무식한 사람은 매로 다스리라 했는데 집안 교육을 어떻게 받고 살았기에 사회생활이 삐딱한지 고등교육도 못 받은 분 같은데 예의 없으면 바르게라도 사세요. 막말. 평생 배달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분수에 그것도 과분한 직종 같은데 라며 비웃음. 무식이 도가 넘는다. 인격 모독. 어허, 이 박선배 변호사님. 이분 변호사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의 저질적인 문자 메시지군요. 이 사건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현장에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됐지만 이 고객 B씨 측은 배달앱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해서 주문 전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고객센터 상담원이 사업주 A씨에게 그 의사를 전달했죠. 그렇지만 A씨는 안 된다고 했고 B씨가 그러면 소주를 다시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A씨가 배달 대행비를 내시면 가져다 드리겠다고 하자 B씨가 이번에는 다시 환불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A씨가 계좌번호를 받아서 환불을 해주는데 환불 이후에 문자 메시지로 차단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더니 B씨가 다시 전화 연락을 해와서는 지금 돈 떼어먹겠다는 거냐라고 욕설을 합니다. A씨가 확인 좀 하시고 연락을 하시라고 했더니 B씨의 욕설은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가게도 더럽다. 그리고 배달도 불친절하다. 그리고 이 음식에서 고무줄 조각이 나왔다. 예전에도 벌레 같은 게 나온 적이 있다고 고객 앱에다 평가를 남깁니다. 아하. 이 평가에 대해서 사업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예. 반박글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주방에서 고무줄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예전에 벌레가 나왔으면 이미 항의를 하셨을 텐데 한 번도 그런 컴플레인을 들은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자체 직원 3명에서 5명이 직접 배달을 하기 때문에 칭찬은 들었어도 불친절하다는 평가는 처음이다. 그리고 우리 가게 직접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상세한 반박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오늘 사건 박 변호사님과 함께 풀어봤습니다. 박선배 변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